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승호 회장의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 중에서 2장부터 5장까지의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최상위 부자가 전하는 돈에 대한 통찰로 돈의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자산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돈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줄 내용들을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규칙적인 수입의 힘. 돈의 두 번째 속성은 규칙적인 수입의 힘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이 장에서 일정한 현금 흐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매달 일정하게 400만원을 버는 사람과 어떤 달에는 1000만원을 벌고 어떤 달에는 전혀 수입이 없는 사람 누구의 재정 상황이 더 안정적일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400만원을 꾸준히 버는 사람입니다. 일정한 현금 흐름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는 숨이 막혀 죽게 됩니다. 이 말은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업 아이디어라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벤처 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자금 흐름이 불규칙하고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때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개인 재정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 돈은 아무리 사소해도 줄여야 합니다. 한 달에 10만원에 속지 마세요. 자동이체는 당신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그는 자본 이익과 노동 수입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자본에서 생긴 돈만이 진정한 내 돈입니다. 노동에서 생긴 돈은 대부분 생존을 위해 쓰이게 되지요. 이것이 우리가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본 이익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이 바로 경제적 독립의 날이 됩니다. 이 날을 길이길이 기념하라고 김승호 회장은 권합니다. 부채에 대한 관점도 흥미롭습니다. 모든 부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부채는 우리의 자산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부채로 만들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소비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둘째,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부채를 통해 일정한 수입이 발생해야 합니다. 즉, 빚을 내더라도 그 돈이 나에게 더 많은 수입을 가져다 준다면 좋은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성 부채는 절대 좋은 부채가 될 수 없습니다. 제3장 돈의 각기 다른 성품. 세 번째 속성은 돈의 각기 다른 성품입니다. 이 장에서 김승호 회장은 돈을 마치 인격체처럼 다룹니다. 모든 돈이 동일하지 않으며 출처와 성격에 따라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돈은 인격체입니다. 질이 좋은 돈은 계속 곁에 두고 불량한 돈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돈이 또 좋은 돈을 불러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불로소득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번 돈, 사람을 속여서 번 돈은 불량한 돈입니다. 이런 돈은 오래 남지 않고 심지어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 정직한 노력과 가치 창출을 통해 얻은 돈은 질 좋은 돈입니다. 이런 돈은 지속 가능한 부를 만들어냅니다. 김승호 회장은 본인의 투자 원칙도 공개합니다. 첫째,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합니다. 둘째,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셋째,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넷째, 시간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특히 빠른 돈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쉽게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목적은 빠른 수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는 투자와 투기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투자는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지만 투기는 단순히 가격 차이를 노리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부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모든 투자는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돈을 맡길 사람의 인격과 역량을 보고 투자하세요. 이 말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할 때는 항상 그 뒤에 있는 사람의 역량과 인격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4장 돈의 중력성. 네 번째 속성은 돈의 중력성입니다. 이 장에서는 돈이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심리적 중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돈의 심리적 중력은 두 사람의 재산 차이의 제곱에다 돈의 선호도를 곱한 값에 비례합니다. 이것은 마치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유사합니다. 재산 크기의 차이가 클수록 그 사이에는 강한 중력장이 형성됩니다. 재벌 총수와 일반인 사이의 재산 차이는 엄청나게 크므로 그 사이에는 매우 강한 중력장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돈의 중력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부자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행동이 달라지고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바뀌고 집안의 주인이 된 돈은 결국 사람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람이 돈을 대신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중력에 끌려 돈의 노예가 되는 과정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돈에게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돈의 중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승호 회장은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우선시하라고 조언합니다. 돈의 중력장에서 벗어나려면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가치는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이나 철학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볼 때 우리는 돈의 중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입니다. 제5장 남의 돈에 대한 태도. 마지막으로 살펴볼 5번째 속성은 남의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타인의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우리의 돈 관리 능력과 재무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김승호 회장은 다른 사람의 돈을 다루는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합니다. 하수는 도움을 주고 그것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중수는 도움을 주고 명예나 충성, 보답 혹은 선물을 바랍니다. 고수는 진정한 도움을 베풀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초고수는 도움을 준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돈이나 자산을 다룰 때 최대한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그것은 자신의 돈도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남의 돈에 대한 태도가 결국 자기 돈에 대한 태도가 됩니다. 김승호 회장은 또한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첫째, 품위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차림, 약속에 늦거나 변경하는 일 등은 모두 돈을 멀리하는 행동입니다. 둘째, 모든 거래에서 상대방이 이익을 보게 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더 큰 이익으로 돌려줄 것입니다. 셋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기회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고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작은 지출이라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은 시간이 지나면 큰 금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승호 회장은 투자의 기본 원칙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공부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도 공부고 경험이고 부자가 되고 자본을 모으는 기술은 결국 공부와 경험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하니까 또는 전문가가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투자의 주체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어야 하며 책임 또한 자신이 져야 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돈의 속성 2장부터 5장까지의 핵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규칙적인 수입의 힘, 돈의 각기 다른 성품, 돈의 중력성, 그리고 남의 돈에 대한 태도에 이르기까지 김승호 회장은 돈을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닌 인격체로 바라보며 그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안내합니다. 돈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돈을 올바로 대할 때 돈도 우리를 올바로 대할 것입니다. 돈의 속성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돈의 속성 2장부터 5장까지의 핵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규칙적인 수입의 힘, 돈의 각기 다른 성품, 돈의 중력성, 그리고 남의 돈에 대한 태도에 이르기까지 김승호 회장은 돈을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닌 인격체로 바라보며 그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안내합니다. 돈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돈을 올바로 대할 때 돈도 우리를 올바로 대할 것입니다. 좋은 돈을 모으고 그 돈이 더 좋은 돈을 불러오게 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의 중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과 철학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돈의 속성의 지혜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풍요로운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은 돈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돈의 속성에서 가장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6-8장의 내용을 만나보실 겁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돈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면 다음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편 미리 보기. 제6장 돈의 흐름을 바꾸는 7가지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돈이 부족할까? 자산과 부채의 경계를 어떻게 재정의해야 하는가? 당신의 주머니 속 블랙홀을 찾아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제7장은 자본가의 비밀 코드인데요. 노동자와 자본가의 결정적 차이점과 왜 억만장자들은 시간이 돈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가? 입니다. 작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돈의 번식 시스템 구축법과 제8장 부자들의 투자 원칙도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실패하지 않는 투자의 근본 원리. 왜 대부분의 투자 조언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못하는가? 진정한 자산가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투자의 비밀들과 당신의 인생을 바꿀 질문들 모두 알려드립니다. 다음 편을 듣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버는 돈은 어떤 성품을 가졌을까? 나는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은가? 내 주변 사람들 중 돈의 중력장에 빠진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당신의 경제적 혁명의 시작입니다. 다음 편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 돈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의 평균 자산 증가율은 일반인의 3배에 달합니다. 그들은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깊은 통찰과 실전적인 전략을 통해 당신이 돈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내심을 갖고 돈의 속성을 배워온 당신은 이미 그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여정의 다음 단계를 함께 걸어가며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길을 계속해서 탐험해 봅시다. 다음 편 돈의 속성 6-8장 부의 시스템 구축하기에서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하여 부자되는 치트키를 손에 쥐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